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도형 그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 파일을 열어 똑같이 그려보기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도형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모 도형을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면 여러 가지 도형이 나타나는데요.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이 창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빼내어졌는데요. 세로로 쓰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형을 그릴 때 정비율로 그리고 싶다면 Shift 드래그예요. 네모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또는 정원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이때도 Shift 키를 누르면 움직이지 않고 정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 똑같아요. 도형을 그릴 때 이 중심부터 그려지길 원한다면 Alt 키를 누른 채 그려보세요. 내가 포인트를 찍은 그 중심부터 그려집니다.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따라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운데를 두고요. Alt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그려지겠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중심부터 정원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의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다각형 도구 그릴 때 기본적으로 육각형으로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른 채 화살표 위 방향을 눌러보면 꼭지점이 추가되고요.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꼭지점이 접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각형을 그리고 나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도형을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안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점점 꼭지점 개수가 적어지는 거고요. 내리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별 모양 도구 단축키 알아보겠습니다. 별 모양 도구 선택하고 그리면 이렇게 별이 그려지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지 않은 채 화살표 위 방향 키를 누르면 꼭지점 개수가 많아집니다. 내리면 적어지겠죠. 마우스 왼쪽 버튼 유지한 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별을 그릴 때 여기 면을요 직선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다면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식으로 직선인 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이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Al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변하죠. 똑바른 별을 그리고 싶을 때는 Alt를 눌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수치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이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빈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너비랑 높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가 써드린 대로 150, 100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비 값을 입력하고요. 단축키 탭 키를 누르면 다음 입력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00을 쓰고 OK를 눌러볼게요. 그럼 정확한 크기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동하면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다각형을 선택하고 빈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6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 개수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별도 한번 해볼까요? 별도 누르면 반경을 2개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반경, 이 수치인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 반경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네, 60, 30 하고 포인트 개수 적으면 딱 맞는 별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형 크기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형을 선택하면 위에 트랜스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보인다면 트랜스폼 패널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패널 꺼내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옵션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너비랑 높이만 바꾸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50, 100을 입력하면 정확한 사이즈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보면 정확한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각형을 눌러보면 아까처럼 꼭지점 개수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반경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패널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깔끔하게 창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X 버튼을 꺼주시고요. 여기 작업 영역 부분을 에센셜 클래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옆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트랜스폼 패널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안 보이는 옵션을 이 부분을 눌러서 세부 속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폼 패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프로퍼티스 창에서 바로바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픽셀 단위로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 보면 밀리미터 형식으로 작업할 때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프로퍼티스 아래에 있는 도큐먼트 셋업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픽셀 단위로 할 건지 밀리미터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찾아서 OK 해주면 단위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 누르고 빈곤 누르면 이제는 단위가 바뀌어서 밀리미터 형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프로퍼티스 창이 없다 그러는 분들은 파일, 도큐먼트 셋업 이 버튼 눌러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의 단축키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둥근 사각형 누르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때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 화살표를 위로 가게 하면 점점 둥그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로 화살표를 내리면 점점 각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최대로 이렇게 둥그러져요. 또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각지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단축키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캐릭터 만들 때 이런 머리 쓸 때도 최대로 둥글게 해야겠죠. 이렇게 나타난다면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바로 둥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토끼 귀 같은 거 만들 때도 둥근 사각형 눌러놓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바로 둥그러지니까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라이브 코너 위젯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 선택 도구로 도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둥글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이번에는 모퉁이를 한쪽만 이렇게 둥글게 해볼게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고요. 이 상태에서 둥글게 하면 한쪽 면만 둥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도형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 나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둥글게 하면 위에만 둥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 얼굴 그릴 때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그려놓고 아래만 Shift 선택한 채 누르고 이렇게 둥글게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는 꼭 둥근 모서리뿐만 아니라요. 이 사각형에서도 이 라이브 코너 위젯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도형을 한번 둥글게 해볼 텐데요. 아까처럼 그 라이브 코너 위젯이 안 떠요. 이럴 때는 선택 도구인 상태인 채로 컨트롤 키를 눌러보세요. 라이브 코너 위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면 둥그러지겠죠. 또는 여기 선택 도구 말고요. 여기 직접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각진 곳에 라이브 코너가 표시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선택 도구인데 이거는 도형을 옮길 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얀색인 직접 선택 도구는요. 옮기는 용도가 아니고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각각 개별 수정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동하면 이런 포인트를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쪽만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윗부분만 둥그러지겠죠. 원하는 곳에 선택하고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원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도형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선택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원이 입을 벌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트랜스폼 창에서 변경 가능한데요. 점점점 눌러놓고 이 부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서도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반전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코너 위젯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볼 거예요. 아까처럼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둥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라이브 코너 위젯을 Alt를 누른 채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Alt를 누른 채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해보세요. Alt 누른 채 클릭하면 이렇게 각진 모서리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도형을 아래로 가져다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점점 확대해 보니까 이 모서리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작게 해볼게요. 작게 했더니 이번에는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확대 축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이 변경이 돼서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 가능한데요. 이 스케일 코너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또는 윈도우, 우리 트랜스폼 가서도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제가 여기를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모퉁이를 고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대 축소해도 이 모서리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게 해도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유지가 되죠. 오늘 배운 도형 단축키를 이용하면 옆에 있는 캐릭터를 쉽게 그릴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거는 기본 도형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둥근 사각형으로 그리면 모두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아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입모양 같은 경우는 우리 둥근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가장 둥글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반으로 자를 건데요.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직접 선택 도구를 눌러서 포인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포인트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딜리트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이 지워지고요. 또 한 번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두 개 한번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포인트 두 개를 삭제하면 이 선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조인이라고 있어요. 이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닫혀있는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은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빼주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선택해서 가운데서부터 하기 위해서 Alt 누르고 정원 만들기 위해서 Shift 같이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면 되거든요. 전체 선택하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Alt키를 누르면 빠집니다. Alt키 누른 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고양이의 이런 부분도 지금과 같은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쉐입 빌더 툴 눌러주시고 Alt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리고 색상을 채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기 선 그리는 방법과 이런 코랑 입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선을 그릴 때는 여기 라인 툴 선택하면 돼요. 라인 선택하고 화면에서 그냥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선의 두께는 여기 스트로크에서 변경 가능하고요. 색상은 여기나 여기서 변경 가능합니다. 또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원을 겹치면 돼요. 원을 Shift 누른 채 그려주시고요. 선택 도구인 툴에서 Alt를 누른 채 옆으로 복사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죠. 직접 선택 도구로 와서 우리 포인트 제거할게요. 이 부분 선택하고 딜리트, 이 부분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선을 다 선택하고요. 굵기를 여기서 한번 높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굵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동그랗게 하고 싶을 때는 스트로크 옵션에서 이 캡 모양을 둥글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둥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툴 선택하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옮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원을 한번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직접 선택 도구로요. 이 버튼 눌러볼게요. 이 부분을 뾰족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요 모양 있거든요. 요 모양을 누르면 여기 선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복습하면서 캐릭터 따라 그려보세요. 어려워 보여도 하나씩 하나씩 도형 그리다 보면 귀여운 캐릭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일러스트 파일을 열어서 배운 내용을 점선 위에 붉은색으로 따라 그려보세요. 마지막 캐릭터는 세 번째 빈 곳에 따라 그리기 하시면 됩니다.